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기기기의 윤경국입니다. 예,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이 과목은 무슨 과목이죠? 예, 전기기기 수업이죠. 예, 전기기기 수업인데 지금 이제 진도는 지금 교재에 보면 교재 24페이지입니다. 이제 페이지 지금 24페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전기기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승선 실습을 해보셨죠? 승선 실습을 해보시니까 자, 선박에는 뭐가 있죠? 예, 발전기. 여러분들은 발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예,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배 전원이 공급되지 않고 배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배는 데드십이 되는 거죠. 예, 발전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 원동기가 있어요. 자, 대부분이 디젤 제너레이터, 예, 디젤 엔진이 되겠죠? 보통은 4행정짜리 고속 디젤 엔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장착되어 있죠? 예, 제너레이터, 발전기가. 자,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상 전원이 공급돼서 배 전원이 공급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우는 전기기기라는 거는 자, 이와 같이 그 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기, 동기 발전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전기 추진선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그죠? 수업도 했고, 자, 전기 추진선, 추진기.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유도기라든가 동기기 또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죠? 예, 전기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 유도기, 전동기, 얘들은 이제 전동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선박에 보면 각종 뭐가 있죠? 펌프들이 있어요. 자, 이 펌프들은 대부분 이제 유도기가 되겠죠.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동을 시키고 예, 운전을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전기기 그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예, 변압기가 있죠. 변압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자, 전기기기인데 이 전기기기라는 거는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전기기기라는 거는 바로 뭐다? 예, 전기 에너지를 자, 전기기기라는 걸 통해서 뭘로 바꿔준다? 예,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더라. 반대로 운동 에너지를 또 무슨 에너지로 바꿔주더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더라. 또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형태의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이런 에너지 변환이더라 이거예요. 자, 어떻게 전기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또 전기 에너지가 내가 원하는 전기 에너지로 넘어가느냐? 자, 이것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전기기기고 바로 발전기, 전동기, 그다음에 변압기가 있더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것들의 관계가 바로 뭐냐면 이것들의 관계가 바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바로 뭐죠? 자, 전기, 전류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 전류와 누구의 관계더라? 예, 자기 에너지, 자속 파이하고의 관계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전기와 자기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길래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전기 기기를 구성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에 의해서 뭐가 된다?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변화가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저번 학기에서는 뭐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든가 아니면 2학년 때 이미 다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뭐냐? 여러분들 대충 알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기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을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게 되면 추후에 전기 기기를 여러분들이 스타디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자,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는 사항이지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모든 거에 대해서 100%를 넘겨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고기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뭐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습득하시는데, 습득한다기보다는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공부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하시겠죠. 예, 그것들이 도움이 되도록 제가 기초를 좀 닦는데 주력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금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저번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자, 요 그림이죠. 이 그림. 자, 위가 좀 잘렸지만 이해하시고요. 자, 이렇게 자, 금속체. 이게 꼭 나무라도 상관은 없어요. 나무라도.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뭐가 감겨 있다? 코일이 감겨 있다. 자, 그러면 그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 I가 흐르면 어떻게 되죠? 암페르의 오른나살 법칙 방법에 의해서 자,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감겨 있다고 하면 자, 오른나살 이렇게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자, 이쪽으로 뭐가 발생한다? 자속 파이가 발생한다. 그러면 자속 파이는 자, 이 자기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속. 자, 파이라고 그랬어요. 단위는 뭐라고요? 웨버라고 그랬어요. 자, 자속 파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력선의 묶음이라고 그랬어요. 묶음. 그다음에 또 저희가 배운 게 뭐가 있죠? 자, 자속 밀도. 자, 자속 밀도는 B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여기서 자, X축은 H, 자기 강도. 자, Y축은 뭐예요? B. 자속 밀도죠? 자속 밀도 B. 자속 밀도 B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속과 관계되는 거. 자속 밀도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자속 파이를 단위 면적 A로 나눈 거다. 자, 자속 파이는 단위가 뭐였어요? 웨버다. 근데 그거를 뭐로 나눴다? 예, 메타 제곱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같은 단위 면적당 자, 자속량이 얼마나 많으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0이라는 건 뭐예요? 자속 밀도 입장에서는 단위 면적당 자속이 없는 거네. 그렇죠? 자, 그럼 점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같은 면적당 자속이 점점점 많은 거죠. 자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력선의 묶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게 자속 밀도다. 자, 그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자력. 자, 기자력은 뭐 힘이라고 했어요. 힘 F. 자, F는 뭐라고 그랬어요? F는 힘은. 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여기에 자속량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에 턴수가 많아야 돼요. 이 턴수를 뭐라고 해요? N. 몇 턴이냐? 그다음에 이게 여기 자속이 많아지려면 여기 뭘 많이 공급해야 돼요? 전류 I. 자, 기자력 F는 턴수에 그다음에 전류값 얼마나 넣냐 이거다. 그래서 뭐라고 해서 단위는 암페어 턴이다. 몇 암페어? 그다음 몇 턴이냐? 그러면 암페어가 크면 기자력이 큰 거고, 그다음에 턴수가 많으면 기자력이 큰 거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또 뭐 얘기했어요? 예, 자개 강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기 강도. 자기 강도는 여기는 H죠? 자, 자기 강도 H는 뭐라고 그랬어요? H는. 자, 기자력 F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암페어 턴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뭐다? 단위 길이다. 1m당 기자력이 얼마냐? 그게 바로 자기 강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강도 H의 단위가 뭐겠어요? 여기다 해볼까요? 예, 기자력이 암페어 턴이라면서요. 그거를 메타로 나눈 거다 이거죠. 메타로 나눈 거다. 자, 그럼 이 단위가 뭐예요? 암페어 턴의 메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지점에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우선 암페어 턴이니까 자, 턴은 안 바뀐다고 치고 이미 고정돼서 자, 전류값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뭐예요? 전류가 제로지. 그죠? 자, 근데 여기는 1암페어, 2암페어, 3암페어, 4암페어, 5암페어, 6암페어 이렇게 전류를 증가시키면 자, 뭐예요? 자기 강도가 커진다 이거예요. 자기 강도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어요? 아까 기자력 F는 턴수, 그다음 암페어였는데 여기서 기자력 F는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 강도 H에다가 뭘 곱한 거랑 같다? 예, 미터를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쓰는 공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공식이 돼요? 자, 그 턴수 전류는 뭐라고요? 자기 강도의 길이 L을 곱한 거랑 같다. 왜? 얘도 기자력 F, 얘도 기자력 F니까. 지금 잘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자기 저항. 자, 릴럭턴스 얘기했죠? 릴럭턴스 기억나시나요? 자, 자기 저항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F는 기자력 F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속 파이하고 비례한다 그랬어요. 자속 파이하고. 당연하겠죠. 기자력이 크면 당연히 뭐가 커지겠어요? 자속 파이가 커지겠죠. 자, 여기 얘기했잖아요. 요 자속 파이는 어떻게 커지겠어요? 턴수를 많이 감든지 전류를 많이 공급하든지 그 얘기잖아. 자, 그러니까 기자력이 커지면 당연히 뭐가 커지겠어요? 자석이 커지죠. 근데 두 개가 능은 아니잖아. 니콜은 같진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비례상수 뭐가 들어간다? R이 들어간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기 저항이라는 건 뭐다? 바로 R이다. 릴럭턴스. 자, 이 R은 뭐예요? 이 R은 자, 자속 파이분의 F가 된다. 단위는 어떻게 된다? F가 뭐다? 암페어 턴이다. 그 다음에 파이는 웨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와 같은 거냐? 뭐와 유사하냐? 오음의 법칙하고 또 같다 이거예요.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은 뭐예요? V는 I예요. I.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 거예요. 전압이 커지면 당연히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I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같진 않죠? 여기 당연히 그래서 비례상수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항과 R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오음의 법칙이다. 자, 그러니까 자기 저항도 오음의 법칙과 똑같다. 그래서 F가 뭐에 해당한다? 오음의 법칙에 전압 V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파이가 뭐에 해당한다? 오음의 법칙에 전류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전기 회로에서 전자 회로에서 저항 R은 자, 자기 회로에서는 뭐에 해당한다? 릴럭턴스. 자기 저항이라고 한다. 릴럭턴스. 아시겠죠? 릴럭턴스 앞에 다 나와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뭐죠? 자, 저항 R은 저항 R, 자기 저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자기 저항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자, 뮤의 A, 단면적 A의 L이라고 했어요. 자, 이건 오음의 법칙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저항 R이라는 건 뭐였어요? 저항 R이라는 건 이런 금속체가 있으면 저항 R은 자기 저항 얘기하는 거예요. 단면적 A가 크면 어떻게 했어요? 단면적 A가 크면 저항이 작지. 자, 그러니까 저항 R, 그 릴럭턴스하고 그다음에 단면적 A하고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자, 길이 L이 길어지면 당연히 저항이 커지겠죠. 자, 그래서 자기 저항 릴럭턴스와 길이 L은 비례 관계다. 자, 그리고 여기 상수 뮤가 들어가는데 이 뮤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뮤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뮤는 뭐라고요? 자, 투자율이라고 그랬어요. 투자율. 투자율. 자, 투자율. 자, 투자율인데 자, 공기하고 진공하고 거의 투자율이 같은데 자, 얘네의 그 투자율이 얼마냐? 투자율 뮤는 4파이 곱하기 10-7승 헬리 퍼 메타다. 자, 숫자가 굉장히 작다 이게요. 숫자가 굉장히 작으니까 자, 화면 지우고 다시 할게요. 화면 지우고.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자기 저항 R은 릴럭턴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뮤 단위 면적 A 그다음에 길이 L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단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는 암페어 턴 그다음에 웨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 뮤는 뭐라고 했어요? 뮤는 투자율이라고 했어요. 투자율. 자, 그런데 투자율은 자, 각 소재마다 투자율 값이 다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진공 그다음에 공기 중은 마찬가지인데 자, 얘는 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4파이 곱하기 10-7승 헬리퍼 메타라고 그랬어요. 값이 굉장히 작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조금은 그러니까 비교하기도 좀 쉽진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비투자율이라는 걸 쓴다. 자, 비투자율이라는 걸 쓰는데 자, 비투자율이라는 건 뭐다? 자, 진공과 자, 공기 중은 자, 투자율이 이거라고 했죠. 이거를 뭐로 변환한다? 자, 1이라고 환산한다 이거예요. 이거의 비율을 줘서 자, 만약에 쇠다. 쇠 중에서도 연철이다. 자, 연철은 비투자율이 2만이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거 재질마다 좀 틀리긴 한데 예를 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진공이나 공기 중은 자, 비투자율이 1인데 연철은 자, 진공하고 공기 중에 비해서 자, 투자율이 몇 배나 높다? 자, 2만 배 높다. 2만 배. 자, 그 2만 배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된다? 자, 진공이나 공기 중보다 연철이 자, 자기 저항 릴럭턴스가 자기 저항이 몇 배 더 작다? 2만 배 더 작다. 자, 그러면 이 작은 만큼 뭐가 많이 생성될 수 있다? 단위 면적당 자속이 많이 생성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쭉 저번 시간에 했던 걸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뭐냐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전기 에너지 I에 의해서 전류 I에 의해서 자, 여기 지금 뭐가 생성됐어요? 자속 파이가 형성됐어요. 자, 이와 같이 자,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자기 에너지가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BHF 커브예요. BHF 커브. 그리고 저번 시간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자, X축 H는 뭐라고 그랬죠? 자개 강도. 자, 자개 강도 단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페어 턴 메타라고 그랬어요. 단위 미터당 암페어 그다음에 몇 턴이냐? 턴은 못 바꾸니까 뭘 바꾼다? 사실은 전류를 바꾼다. 자, 그러니까 이게 커진다는 얘기는 뭐다? 전류가 커진다.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전류가 0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마이너스는 전류의 방향이 바뀐 거지.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렇게 회로가 있으면 자, 요 회로에서 얘기할게요. 자, 여기다가 건전지를 자,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야. 그럼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자, 그게 이쪽이지. 전류가 점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거야. 자, 그런데 자, 건전지를 내가 꺼내서 어떻게 했어요? 극성을 바꿨어요. 극성을 바꿨어.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자석의 방향은 어떻게 바뀌어? 요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자, 그 영역이 바로 여기다 이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류가 마이너스로 흐르죠? 그러면 자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자, 여기를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야? 자석의 방향이 다르니까 자, 극성이 다른 거야. 극성이. 자, 여기가 N극 S극이면 S극 N극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영역하고는 어떻다? 극성이 다른다. 왜? 전류 방향이 바뀌어서. 자, 화면 지울게요. 자, 그래서 지금 히스테리시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자, 자기 강도 암페어 턴 메타다. 자, 이제 자기 강도 친근해졌어요. H가. 그다음에 B는 뭐라고 그랬어요? B는 자속 밀도. 자, 자속 밀도 B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 면적당 자속 파이다. 얘기 다 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예, 자석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점점점 올라간다는 뭐예요? 단위 면적당 자석이 커진다는 거니까 사실 여기는 자석이다 이거예요. 자석. 그럼 요 반대편은 뭐예요? 예, N극 S극이 바뀐 거지. 자, 이게 N극 S극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요 영역은 자, 근데 요 영역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S극 N극으로 극성이 바뀐 거야. 이 그래프를 이제 다 완전히 이해하시겠죠? 예. 자, 화면 지우고
자, 그래서 이 곡선,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에너지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시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원점이다. 이 원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순수한 철이에요. 지금 공장에서 나왔어요. 자석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제철소에서 나온 그냥 금속이에요. 쇠라고 합시다. 자,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코일을 감는다. 코일을 감아서 여기다가 전원을 연결했어요. 전원을. 자, 여기가 플러스, 그럼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여기 한 거에 의해서 자, 뭐 자석은 자, 이쪽으로 나온다. 자석 파이가 암페르 오른나사 법칙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전류를 계속 증가시킨다. 이거 파이가 아니죠. 이건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자석 파이가 되겠죠. 자, 전류를 쭉 증가시킨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요 그래프를 따라서. 자, 그리고 요 영역은 무슨 영역이라고 했죠? 이 영역은 자, 포화 영역이다. 포화 영역. 자, 자기 에너지, 자속, 그 다음에 자기 에너지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포화에 대해서, 포화 영역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포화 영역이라는 건 뭐다? 자, 자기 강도가 커진다. 자기 강도가 커진다는 건 뭐가 커진다? 전류 I가 커진다. 그런데 자, 요 구간에서는 뭐예요? 아무리 전류 I를 증가시켜 봐야, 자, 해봐야 자속 밀도 B가 증가한다, 안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줘봐야 소용없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항상 포화 영역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요 영역에서 운전하는 게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포화가 됐죠? 포화가 됐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전류를 증가하다가 전류를 이번에 어떻게 한다? 거꾸로 감소시켜. 아까는 자, 1A, 2A, 3A, 4A 이렇게 증가시키다가 다시 4A, 3A, 2A, 1A, 0A로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데 자, 아까 곡선이 이렇게 갔었는데 이렇게 따라오지 않고 어느 곡선을 따라간다? 이 곡선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0A가 되더라도 자, 이 위치에 존재한다. 이 위치에. 자, 그럼 이 위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자, 자기 강도 H는 뭐예요? 자, 요 부분 자기 강도 H는 뭐다? 자, 0이다 이거예요. 왜? 전류를 공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기자력이 0이죠. 자, 그런데 자속 밀도 B는 뭐예요? 뭐 10이면 10, 여기가 10이라고 하면 존재한다 이거예요. 자속 밀도는 10 웨버 퍼 메타 제곱으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역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자, 자석이 됐다는 거예요. 자석. 어떤 자석? 자, 이쪽이 뭐 N극이면 이쪽은 S극인 자석이 됐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게 원래는 그냥 순수한 쇠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자석이 된 거죠. 이 순간은 뭘 공급하지 않더라도 전류가 0A니까 전류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자석이 된 거예요. 영구 자석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자, 자기 강도가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건전지를 극성을 자, 여기를 플러스로 해서 이쪽으로 전류 I를 공급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자석은 파이가 이쪽으로 생기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미 영구 자석으로 요만큼 자석 파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자, 이쪽 반대 자석이 요 전류 I에 생기면서 상쇄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힘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자석 밀도가 줄잖아요. 자석 밀도가. 근데 지금 자기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강도는 마이너스로 계속 키웠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마이너스 1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A. 지금 얘를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라고 한 거고 이쪽으로 보면 뭐예요? 1A, 2A, 3A를 공급한 거예요. 자, 그럼 요 지점이 왔다. 이 지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석 밀도가 얼마예요? 요 지점은. 자석 밀도 B는 0이에요. 근데 자석이 아니라 그냥 쇠라는 거예요. 대신에 자, 자기 강도 H는 뭐예요? 뭐 마이너스 5나 뭐 이렇게 주겠죠. 전류를 지금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영구 자석인데 여기는 그냥 순수한 쇠죠? 쇠. 이건 X 표시하고 이건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 또 포화됐죠? 포화됐는데 이건 또 뭐예요? 계속 전류를 증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지. 이거랑 이 지점이랑 똑같은 거죠. 요 지점이랑. 그렇죠? 이 지점이랑 똑같아진 거죠. 요 지점이 같은 건 아니고. 자, 요 지점은 뭐예요? 요 지점은. 자, 자기 강도 전류를 더 많이 공급했고 반대 방향으로 그거에 의해서 뭐가 됐죠? 자, 자석 밀도가 커졌죠? 그러니까 자석이 됐는데 뭐 이제 극성은 바뀌겠죠. 아까는 N극, S극이었으면 여기는 S극, N극이 된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전류를 어떻게 해요? 감소시켜서 자, 이 지점은 뭐예요? 자기 강도 H는 0. 이거랑 같은 지점이죠. 자, 근데 자석 밀도 B는 마이너스 10 반대 방향. 극성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뭐다? 히스테리시스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이제 순환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는 잘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승선하셨을 때 자, 발전기 얘기를 해볼게요. 발전기. 자, 이 히스테리시스가 왜 적용이 되는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발전기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미 4학년 이제 3학년 때 실습하시면서 발전기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그렇죠? 자, 발전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자, 케이스가 있죠? 케이스가. 자, 케이스가 있고, 자, 케이스를 좀 두껍게 그릴게요. 자, 그리고 자, 케이스가 있고,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코일이 3상으로 감겨 있어요. 자, 감겨 있는 법은 이제 뒤에 가서 동기기 하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뭐로 돼 있죠? 예, 쇠로 돼 있죠? 그렇죠? 쇠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안에서 회전하는 애는 뭐예요? 회전하는 애는 예, 자개예요. 자, 그래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그래서 요 회전체가 회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서 유기 기전력이 생겨서 자, 전류 I가 흐르는 게 바로 뭐죠? 발전기의 구조예요. 자, 얘가 회전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요 얘기를 좀 대입을 시켜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자석이잖아. 그쵸? 물론 영구 자석은 아니고 무슨 자석이에요? 전자석이죠. 그쵸? 그래서 발전기도 뭐 브러시 리스 타입 있고 브러시 타입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브러시 리스 타입을 탔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고,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러면, 자, 회전하는 회전체 입장에서 볼게요. 그럼 자, N극이고 S극이잖아.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가 나와요? 자속 파이가 생기지. 자기 이력선이. 그럼 N극에서 나와서, 자, 여기를 체교해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면, 자, 이쪽에 금속 부분 입장에서 봐봐. 금속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 자석이 뭐가 들어와요? 이렇게 자석이 들어와서 얘를 체교하고 나가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지금 현재 N극이 이렇게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회전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N극, S극이. 자, 그러면 자, 처음에는 뭐예요? 자, 이쪽 부분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N극이 여기를 체교를 했죠? 자, 근데 얘가 회전하면서 뭐로 바뀌어요? S극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거의 모든 부분이 적용이 되지만 자, 발전기의 요 금속 요 부분만 두고 얘기를 하면 뭐예요? 자, 얘가 초당 60회전을 한다. 60회전. 자, 그러면 자, 요 S극, N극, S극이 60바퀴를 돌아요. 자, 그러면 요 금속은 이쪽 금속은 뭐예요? 처음에 1초 동안 자, 60번. 처음에는 뭐예요? 자, S극이 세교하다가 그다음에 좀 있으면 N극이 세교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S극이 세교하다가 N극이 세교하다가 이걸 1초에 몇 번 한다고요? 60번 한다고. 그럼 이 금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석이 N극이 가까이 왔다가 멀어졌다가 S극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자, 그러면 그거는 뭐랑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냐면 이 얘기랑 똑같아져요. 처음에 뭐예요? N극이 가까워지니까 자기 강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강도가 증가하니까 요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만 단위적으로.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나머지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데 요 한 부분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는 N극이 가까워져요. 그럼 자기 강도가 점점 커지겠죠? 그럼 이 곡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금속체가. 요 여기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자석이 되는 거예요. 자석이. 그러다가 포화가 되겠죠? 자, 그랬다가 자, N극이 지나간다고. 지나가니까 요 곡선을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N극이 돌아가고는 그 다음에 무슨 극이 돌아오겠어요? S극이 돌아온다고. 그럼 요 곡선을 따라가는 거야. 자, 무슨 얘기예요? 요 부분이 1초에 몇 번 반복하는 거야.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60번 반복한다고. 자, 그래서 요 금속체가 N극에 세교했다가, 그죠? 다시 S극에 세교했다가, 다시 N극에 세교했다가, 다시 S극을 세교하는 이 동작을 60번을 한다고. 이 부분이. 그냥 발전기가 돌아가기만 하면. 왜? 여기가 자석이니까. 자석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가르쳐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 화면 지우고 교재 밑으로 내려가서 설명을 할게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히스테리시스 이제 BHF 커브인데, 자, 자개 강도와 그다음에 자속 밀도가 나와 있는데, 자, 요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요 면적만큼이 뭐가 되느냐? 손실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손실이. 자, 그래서 자, 여기 금속판이 있다. 금속판. 그리고 자, 여기에 자석 N극이 있고 S극이 있는데, 자, 요게 회전한다. 그럼 처음에는 이 금속에 N극이 세교했다가, 자, 얘가 이렇게 회전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극이 세교해요? S극이 세교한다 이 얘기예요. 이걸 계속 회전시키면 1초에 60번 회전시키면 자, 이 금속체에는 자, N극이 60번, S극이 60번 세교를 하겠죠. 자, 그러면 요 히스테리시스를 60번 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N극이 됐다가 S극이 됐다가 N극이 됐다가 S극이 됐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금속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요 면적이 바로 뭐가 되냐면 손실이 된다 이거예요. 손실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자, 요 금속체에서 생긴다 이겁니다. 이 금속체에서. 자, 그렇게 되면 화면 지울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얘는 히스테리시스 폭이 커요. 그쵸? 크기도 크고, 그쵸? 자, 그렇다면 이 면적이 손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손실이 크죠? 자, 근데 가운데 거 한번 볼게요. 가운데 건 뭐예요?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작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손실이 작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교재 26페이지예요. 여기 있네요. 교재 26페이지인데 아직도 기초네요. 그쵸? 빨리 해야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기하고 자기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쓰면 여러분들 앞으로 평생 이제 엔지니어로 일하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전기 기기는 여러분들 주위에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자, 아까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 얘기할 때, 자, 자기강도 H하고 자속 밀도 B에 대해서 얘기했고, 히스테리시스 곡선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 요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고,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요렇게 가는, 조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쵸? 예, 요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자, 지금 교재 26페이지에 그림 1-11 자성 재료들의 자와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X축을 보니까 뭐예요? 자기강도 H, 암페어 턴, 메타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Y축은 뭐죠? B, 자속 밀도, 웨버 퍼 메타 제곱이에요. 이거 이제 쉽게 이해되셨죠? 자, 근데 그래프가 약간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쵸? 자,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지금. 요 부분. 자, 그래서 자, 얘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쵸? 이렇게 가겠죠. 자, 얘네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겠죠. 화면 지울게요. 자, 그래서 자, 요 부분이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요 부분이. 그리고 요 부분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아직 얘는 포화가 안 됐지만 얘는 뭐가 됐죠? 예, 여기는 이제 포화가 됐죠. 자,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 여기는 자기 강도예요. 자기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전류 I를 증가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뭐 쉽게 말하면 여기가 1A면 여기는 2A, 3A 계속 전류를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건 이 그림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금속체가 있으면 여기다가 뭘 감아는 거죠? 호일을 감아서 여기다가 전원 공급해서 이쪽에 전류 I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생긴다? 자속 파이가 형성된다. 그럼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돼서 자력선이 형성되겠죠? 자, 그 얘기인데, 자, 여기는 뭐다? B, 자속 밀도다 이거죠. 자, 그럼 이 그림을 보시면 같은 전류를 공급했는데, 자, 주철은 어때요? 주철은. 자, 1A를 공급했다 만약에.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2000 암페어 턴 메타죠. 자기 강도가. 자, 2000을 줬을 때 같은 2000을 줬었는데, 그렇죠? 자, 같은 2000을 줬는데, 자, 주철은 뭐예요? 주철은. 자, 자속 밀도 B가 대략 한 0.45 테라가 되더라.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주강은 얼마예요? 주강은 1.35 테라 정도가 되더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얘는 1.55 테라가 되더라. 박판강은. 자, 무슨 얘기냐? 같은 전류, 같은 자기 강도를 공급하더라도, 자, 주철은 이렇게 약한 자석이 됐지만, 자, 주강은 이만큼 강한 자석이 됐고, 그 다음에 박판강은 자, 이와 같이 더 강한 자석이 되더라. 재료마다 다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여러분들 좀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그래프 이제 눈에 잘 들어오죠? 예. 보시게 되면 교재 2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이것도 뭐예요? 자, 자기 강도, 그 다음에 자석 밀도, 자, BHF 곡선이죠? BHF 곡선이고 히스테리시스 곡선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극명하게 비교했어요. 히스테리시스 곡선. 자, 이제 여러분들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눈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설명을 좀 자세히 많이 했어요. 아시겠죠? 자, 뚱뚱한 BH 커브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있어요. 자, 뚱뚱한 건 뭐예요? 강자성체다. 그다음에 얇은 건 연자성체다. 자, 결론은 뭐냐면, 자, 면적이 크면 뭐라고 했어요? 면적이 크면 손실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거는 어디 측면에서 보는 거냐면, 우리가 발전기 같은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발전기. 자, 발전기 같은 경우는 바깥에 케이스가 있으면 안에 뭐가 회전한다고 그랬죠? N극, S극. 자, 계자가 회전한다고 그랬죠? 그럼 자, 이쪽 금속 입장에서는 뭐다? 자, S극이 세교했다가 좀 있다가 N극이 세교했다가 다시 S극이 세교했다가 계속 자기 강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 계속. 이게 60바퀴 돌면 1초에 60바퀴 돌면 1초에 60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히스테리시스를 60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럼 면적이 크면 어떻다는 거예요? 면적이 크면은 이게 다 손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얘기한 건데, 자, 이게 손실이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영구 자석을 만들어요. 영구 자석. 자, 영구 자석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 썼던 여기 빨간색, 여기 파란색으로 된 막대 자석. 자, 얘는 뭐예요? 어디 쇠가 착 하고 붙어야지 좋은 자석이잖아. 힘이 세야지. 냉장고에 붙였는데 툭 하고 떨어지면 에이 하면서 불량품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석은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다 코일 감아서 여기다가 자, 전류 I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계속 공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공급하면 어떻게 돼? 어느 곡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공급했다가 전류를 줄이면 이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영구 자석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 뭐예요? 높이가 높을수록 무슨 얘기죠? 자석 밀도가 높으니까 좋은 자석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화면 지울게요. 이렇게 뚱뚱한 애는 이제 강자성체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어디를 뭘 만들 때 쓰는 거냐면 영구 자석을 만들 때 좋은 재료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 같이 자, 전기 기기를 구성할 때는 뭐가 유리하다? 자, 연자성체 이렇게 히스테리시스 폭이 좁은 애가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반드시 좋고 나쁨이 아니라 어디다 쓰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27페이지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바로 철선이에요. 철선. 자, 철선은 뭐냐면, 자, 손실이에요. 손실.
손실인데 에너지가 손실되는 거지. 에너지가 손실. 자, 이 손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전기기기. 자, 전기기기는 뭐라고 했어요? 전기기기는.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무슨 에너지로 바꾼다? 자,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이에요, 변환. 자, 그러면 이 변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효율이에요, 효율. 자, 내가 100%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으면 여기서 100%의 운동 에너지로 나오면 좋겠지만 이건 아주 이상적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럴 리가 없고, 자, 100이 들어가서 여기서 자, 50이 나왔다 이거예요, 50%. 그럼 효율은 얼마야? 50%죠. 자,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되느냐? 손실이 됐다 이거예요, 손실이. 그렇죠? 자, 그래서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실이 된 에너지가 다 어떻게 손실이 되느냐? 그 중에서 뭐다? 자, 금속 부분에서 손실이 되는 것이 바로 무슨 선이다? 철손이다 이거예요. 철손. 이해되시겠죠? 자, 금속 부분에서 손실이 일어나는 에너지예요. 자,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든 이 변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손실이. 근데 그 중에서 자, 금속 부분에서 발생한 손실인데, 자, 철손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얘기할 거. 자, 히스테리시스 손. 자, 히스테리시스는 옆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요 면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손실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면적이 손실이 발생하는지도 얘기했죠? 금속체가 있고 안에서 뭐가 회전한다고요? N극, S극이 회전한다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와류손이 있어요. 와류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철손, 그죠? 금속 부분에서 발생한 손실. 자, 모함에서 발생한 손실, 예, 에너지 변환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손실. 그렇죠? 자, 그런데 철선에서도 뭐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자, 전개 강도 H, 자속 밀도 B.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 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거기에 보시면 자, 점점 자 H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다? 전류 I가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전류 I가 쭉 커지면 처음에 자, 이 위치는 뭐예요? 0이 아니네. 자, 그러니까 반대 극성으로 조그만 자석 힘이 있었네. 자, 그런데 그게 점점 자, 이게 커져서 자, 이 위치 포화 직전까지 왔다. 포화 직전까지. 자, 그러면 뭐예요? 이제 어느 극성의 자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지점까지 오기 위해서 자, 요 면적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다? 바깥에서 공급이 된 거다. 뭘로 공급이 됐겠어요? 네, 전류 I로 공급이 됐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자, 전류를 점점점 감소시키면 자, 요렇게 그래프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런 그래프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는 자, 요만큼의 에너지는 사실은 반환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 요 면적 안에 들어있는 면적이 어떻게 된 거다? 손실된 거다. 자, 그런 얘기를 쓴 건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자,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 안에만큼이 뭐로 발생한다? 자, 손실이다. 그리고 이 손실은 뭘로 발생한다? 열로 발생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발전기 근처에 가면 어때요? 전동기 근처에 가면 열이 나죠? 자, 그 열의 일부가 바로 무슨 열이다? 손실인데 그 손실이 무슨 손실이라고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왜? 안에서 계속 계좌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니까? 자, 이렇게 자기 강도가 바뀌니까 자, 자석 밀도도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 면적만큼 뭐로 발생한다고? 열이 발생한다고. 자, 그러니까 이게 뚱뚱한 애였으면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뚱뚱한 소자였으면 열이 여러분들이 그 측정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열이 발생했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공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교재 28페이지에 자, 요만큼 자, 단위는 와트죠? 와트는 1. 그렇죠? 열로 발생했다 이거예요. I 제곱 R. 아시겠죠? 그거랑 같은 에너지죠. 자, 그런데 자, 이때 발생한 열은 자, 수식을 보니까 어때? 이건 비례상수고. 그렇죠? 자, 이거는 면적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자속 밀도 최대값인데 그중에 자, 뭐가 들어가냐? 주파수 F가 들어간다. 주파수 F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 케이스가 있고 여기 N극 그다음에 S극이 회전하면서 자, 요 부분에 쇄교를 일으킨다. 그래서 60바퀴 돌면 어때요? N극 60번, S극 60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게 60바퀴 돌았는데 1초에 100바퀴 돌면 1초에 100번 더 이걸 왔다 갔다 하니까 손실이 어떻게 더 많겠죠? 자, 그러니까 주파수 F는 뭐예요? 초당 몇 번 쇄교했느냐 이 얘기예요. 자, 그럼 60번은 뭐예요? 초당 60Hz. 그렇죠? 자, 100은 뭐예요? 100번 했으면 100Hz. 자, 그래서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 뭐가 커진다?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커진다. 그렇죠?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주파수 F에 어떻다? 비례한다. 이해되시죠? 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자, 철손 얘기하고 있는데 자, 철손에는 자, 히스테리시스 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와류손인데 자, 와류선은 뭐냐면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교재 29페이지예요. 교재 29페이지 보면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이건 내가 이제까지 여러 번 설명한 내용이에요. 코일이 감겨 있네요. 코일이 감겨 있고 자, 전원이고 자, 여기에 뭐가 공급된다? 전류 I가 공급되고 그다음에 암페르의 오름나사 법칙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자속 파이가 발생했어요. 그럼 자속 파이가 자, 이와 같이 자기 회로를 형성해서 이렇게 자, 순환을 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자속이 흐르게 되면 이 자속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전류에 의해서 뭐가 발생했어요? 자속이 만들어졌죠? 자속이. 자, 그러면 이 자속에 의해서는 또 뭐가 발생한다? 수직으로 예, 전류가 발생해요. 또 전류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쇠가 있으면 자, 요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게 자속 파이예요. 자속 파이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자, 요 방향으로 뭐가 발생한다? 이렇게 전류가 발생한다. 이거 전류가. 그래서 이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에디 커런트라고 그래요. 에디 커런트. 자, 그래서 이 에디 커런트를 뭐라고 하냐면 와류라고 그래요. 와류. 자, 그래서 이런 와류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전기와 전기와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수직으로 뭐가 발생하고 자속 자기 에너지의 흐름이 발생하고 자기 에너지의 흐름이 발생하면 반드시 거기는 수직으로 또 뭐가 발생한다? 전류의 흐름이 발생한다. 그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에디 커런트 와류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뭐예요? 전류죠. 전류잖아. 전류 I. 그러면 당연히 쇠에 전류가 흐르니까 I 제곱 R만큼의 뭐가 발생한다? 예, 손실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손실이. 자, 그러면 쇠니까 저항이 작겠지만 전류가 많아지면 어차피 그것도 다 손실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감소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이 쇠를 통짜발이 쇠를 쓰면 자,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자, 발전기 케이스가 있고 이 안에 N극 S극이 쇄교한다 이거죠. 쇄교해. 자, 쇄교하면 자, 요 케이스가 통짜 쇠면 여기에 또 뭐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에디 커런트가 많이 발생해서 이게 또 열로 발생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통짜 쇠가 있으면 이 통짜 쇠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얇은 종이 같은 쇠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A4 종이 같이 이렇게 여러 장 나서 이거를 합쳐서 뭐로 쓴다? 이 통짜 쇠 같이 쓴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적층이라고 해요. 적층.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발전기, 전동기,
케이스나 구조물들은 금속이 통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뭘로 돼 있다? 얇은 금속 판을 이렇게 적층한 판을 쓴다 이거예요. 판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적층 철심이라고 하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바로 뭐다? 와류손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철선은 뭐다?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이 있는데 히스테리시스손 앞에서 얘기했고 와류손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앞에서 히스테리시스손은 주파수 F에 어떻게 됐죠? 비례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어떠냐면 화면 지우고 얘기할게요. 화면 지우고 29페이지의 윗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와류손을 실험실로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P 이건 역시 와트니까 손실이에요. 손실이고 당연히 뭐겠어요? 열 손실이겠죠. 자, 발전기 돌리면 뜨거웠죠? 예, 그 손실의 일부입니다. 그 열이 나는 일부. 자, 그런데 수식에 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건 비례상수고 그다음에 자속 밀도.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F가 나오죠? 이제 주파수. 근데 뭐예요? 자승이에요. 자, 히스테리시스손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주파수에 비례했죠? 자, 그런데 와류손은 주파수에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제곱에 비례한다.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와전류는 자, 에디 커런트예요. 에디 커런트. 자, 와전류는 어떻게 생긴다고요? 자속 파이가 세교를 하면 자, 항상 자속과 직각을 이루면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자, 이게 렌즈의 법칙이에요. 렌즈의 법칙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 전기공학에서 배우셨겠지만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이 얘기예요. 자, 요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뭘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요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 히스테리시스손은 주파수에 비례하고 와류손은 주파수에 제곱에 비례한다 이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금속체가 있는데 자, 여기 자속 파이가 세교한다. 자, 자속 파이가 세교하면 무슨 얘기냐면 암페르의 오른나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암페르의 오른나사 입장에서 보면 자, 자속이 이렇게 세교하는데 그 와전류의 방향은 뭐냐면 자, 자속이 이렇게 세교한다. 그러면 얘가 이 자속이 세교하는 걸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항상 물리 현상에서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자, 원래 자속이 세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속이 이렇게 세교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세교하는 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하려면 어떻게 자속이 어느 방향으로 생겨야 돼요? 자, 자속 파이 다시가 이 방향으로 생겨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에디 커런트 와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자, 자속이 이쪽으로 생기려면 암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으로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생성됐어야 돼요. 자, 이렇게 회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방향이 생긴다 이거예요. 방향은. 자, 그러니까 자, 원래 얘는 지금 안 보이는 건데 자속이 이렇게 세교하면 자,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기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속이 이렇게 생기거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요 자속에 반하는 방향으로 와전류가 형성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라고? 렌즈의 법칙이라고. 렌즈의 법칙은 전기공학에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뭐라고? 히스테리손과 와류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철선, 아이론, 로스, 금속에서 생기는 손실이다. 아시겠죠? 교재 30페이지에 자, 자기 회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기 회로. 자, 전기 회로랑 거의 같은 유사한 부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자기 회로는 교재 지금 30페이지죠. 자, 기본적으로 자기 회로는 직렬, 병렬 두 종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전기 회로랑 유사하네요. 그렇죠? 여기 한번 볼게요. 그림에 보시면 직렬은 뭐냐면 자, 이렇게 루프가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맞습니까? 누구의 루프가? 자속 파이의 루프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병렬은 뭐예요? 병렬은 자, 지금 여기에서 자속이 발생해서 자, 루프가 하나였는데 여기 와서 어때요? 자, 여기로 하나 반반씩 나눠졌죠? 그랬다가 다시 합쳐진다. 자, 뭐랑 같아요? 자, 직렬회로, 전기의 직렬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하고 자, 전기의 병렬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랑 같은 내용이죠? 예,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랑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서 공극이라는 거예요. 공극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공극. 자,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공극은 우리가 에어 갭이라고 그래요. 자, 에어 갭이라고 하는데 자, 공극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전동기나 발전기를 분해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뭐 아까 이렇게 그랬지만 자, 이게 케이스다. 자, 그럼 케이스가 자, 이렇게 생겼다. 케이스가 그럼 여기가 금속체죠? 금속체고 그다음에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내부에 감겨져 있어요. 그렇죠? 뜯어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안에 회전체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거의 이거랑 맞닿아 있어요. 틈이 별로 없죠? 그리고 여기도 금속체로 되어 있고 자, 이 안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여기 금속과 금속 사이에 이 공기층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에어 갭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에어 갭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 요 부분만 확대해서 그려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금속이고 그렇죠? 여기도 금속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요 안에는 뭐가 들어 있죠? 에어, 공기가 들어 있죠? 자, 이게 바로 공극이다. 자, 그런데 이 공극은 불가피한 부분이다. 왜? 자, 회전 부분과 고정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공극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 전기 기기에는 자, 회전체가 있어요. 회전 기기. 그다음에 고정 기기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회전 기기는 모터, 전동기, 그다음에 발전기. 회전하는 거죠. 자, 고정 기기는 변압기. 움직임이 없는 거죠. 예, 기계적인 움직임이 없는 거. 자, 그런데 이런 회전기기들, 고정기기들도 필요하긴 한데 우선은 회전기기 입장에서 보면 회전기기는 자, 바깥에 케이스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정돼 있죠. 자, 그런데 안에 회전체는 어때요? 회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공극, 에어갭이 존재한다. 자, 그런데 이 에어갭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자,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냐면 자속 파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자속 파이 입장에서는 자, 여기는 금속체였어요. 금속체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비투자율 얘기했었죠? 비투자율. 자, 비투자율이 자, 공기는 공기 또는 진공은 자, 진공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진공은 1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연철 같은 경우는 대략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만짜리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얘기는 뭐다? 2만 배 더, 공기나 진공보다 2만 배 더, 자, 자속이 통과하기 쉽다고 그랬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자속 파이가 금속체에서는 쉽게 존재했다가, 자, 다시 다른 금속체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예, 공기층을 거쳐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자속이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저항 입장에서 보면은 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큰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가 흐르는 입장에서 큰 저항이 있다. 그다음에 자기 저항 입장에서는 릴럭턴스가 큰 거죠. 자,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에어갭이다. 에어갭은 불가피하다. 회전기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뭘 대폭적으로 감소시킨다? 자속 파이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킨다. 아시겠죠? 자, 그게 자, 요번 자기 회로와 공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수치적으로 한번 그 교재에 있는 예제를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예제가 하나 있어요. 31페이지의 예제인데 자, 철심 제로, 철심이 하나 있어요. 철심이
여기 잘린 거 아니에요. 이건 면적을 표시하기 위한 거고 철심 재료는 주강이래요. 주강. 그다음에 턴수는 여기 턴수는 몇 턴이라고요? 250턴. 자, 그다음에 철심에 자, 요 자속 파이가 발생하겠죠. 전류 I를 공급하면. 자, 그런데 그때 얼마를 얻고 싶냐면 자속 파이는 얼마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0.48 미리 웨버를 얻고 싶대요. 자속 파이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 전류 I를 얼마나 공급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전류 I를 얼마나 공급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사항은 자, 자속 밀도. 자, 자속 밀도 B는 뭐라고 그랬어요? 파이분 단면적 A분의 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단면적은 얼마래요? 여기 단면적 여기 나왔어 있죠? 4cm 제곱. 자, 4cm 제곱인데 원래 단위는 자, 면적 단위는 메타 제곱이니까 자, 4인데 자, 센티미터를 미터로 변환하면 10에 몇 승? 마이너스 4승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면적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목표로 하는 자속 양은 얼마예요? 0.48 미리죠? 0.48. 자, 그러니까 여기에 0.48 곱하기 10에 미리니까 마이너스 3승이지. 자, 계산하면 얼마가 나냐면 1.2 T가 나왔어요. 테슬라. 1.2 테슬라. 자, 자속 밀도는 1.2 테슬라.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자속이 얼마 있고 싶어요? 자, 자속이 0.48 미리 웨버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단위 면적당 1.2 테슬라를 1.2 테슬라의 자속 밀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왜 구했냐면 앞에서 제가 우리 앞에서 뭘 배웠냐면 자, 자기강도 자속밀도에서 자, 어떤 금속은 이렇고 어떤 금속은 이렇고 어떤 금속은 이렇고 그쵸? 요거 앞에서 하셨죠? 자, 이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Y축이 자속밀도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자, 단위 면적당 얼마를 구해야 돼요? 자, 1.2 자, 이 지점이 만약에 뭐 1.2 테슬라다. 자속밀도가. 자, 그러면 자, 이게 주강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요 그래프가 주강이다. 자, 그러면 요 지점에 뭘 얼마만큼의 자기강도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자기강도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래프에 보면 이제 그 그림 1-11을 보시게 되면 요 그래프가 그대로 있고요. 거기에 주강에 1.2 테슬라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얼마를 구할 수가 있냐면 요쪽에 자기강도가 1240 암페어 턴 메타가 나올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게 지금 주강이라는 거잖아요. 주강. 자, 주강에 자, 자속 밀도가 1.2 테슬라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 그때 자기 강도는 얼마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1240 암페어 턴 메타를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뭐예요? 자, 요 공식 있잖아요. 자, 기자력 F는 뭐라고 했어요? 기자력 F는 자, 자기 강도에다가 뭘 한다고요? 자기 강도에다가 L을 곱한 거라고. 그렇죠? 왜 그래요? 예,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강도 H는 뭐라고 그랬어요? L분의 기자력 F. 그다음에 F는 뭐라고 그랬어요? NI. 그래서 NI하고 N은 뭐예요? 턴수, 전류는 뭐라고 그랬어요? H 자기 강도의 L하고 같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자, 요 공식에서 자, 기자력 F는 뭐예요? 자기 강도 H에 L을 곱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H는 알았어요. 자기 강도는 얼마가 있어야 돼요? 1240. 자, 그럼 뭘만 알면 돼요? 길이만 알면 자, 기자력이 얼마 있어야 되는지 아는 거죠. 자, L은 뭐예요? L은 요 전체 길이지. 이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자, 여기 H는 얼마? 8cm. 그럼 여기는 얼마? 10cm. 다시 얼마? 8cm. 얼마? 10cm. 그렇죠? 이걸 전부 더하면 되죠. 그렇죠? 그걸 미터로 하면 얼마예요? 미터로 하면 자, 이렇게 하면 36cm네. 36cm.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해서 이건 얼마예요? 0.36 메타가 되네.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F 기자력은 자, 전기 강도가 1240 곱하기 자, 길이는 얼마예요? 총 길이는 밑으로 하면 0.36이 되는 거죠. 그럼 기자력은 얼마예요? 446.4 암페어 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위에 또 식이 있잖아요. 요 수식이. 자, 이 F는 알았어. 기자력은 얼마라는 거예요? 요 수식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자, 446.4 암페어 턴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전류값이 얼마냐? 전류값이. 그러면 자, I는 뭐예요? I는 요 수식 그대로 하면 I는 자, N이 턴수죠? F. 그럼 턴은 몇 턴이라고 했어요? 250턴. F는 얼마예요? 446.4 암페어 턴. 자, 그럼 전류는 얼마가 나와요? 1.79 암페어가 나와요. 1.79.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얼마를 공급해야지? 1.79 암페어를 공급하면 자, 이 주철에 턴수 250턴 하면 그때 생기는 자속 파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자속 파이가. 예, 0.48 미리 웨버의 자속이 흐른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전류 1.79A 넣으면 0.48 미리 웨버가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교재 32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공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어갭이라고 그랬어요. 에어갭은 반드시 어디에 존재한다? 자, 회전기기에서는 존재한다. 자, 변압기에서도 이 에어갭이 존재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 에어갭은 뭐다? 에어갭은 자, 자속 파이가 자, 이 자기 회로를 이렇게 순환하는데 잘 순환했어. 그러다가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자, 공급. 자, 비투자율이 주철이라고 가정하면 비투자율 뮤가 여기서는 2만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비투자율 뮤가 얼마예요? 1이에요. 지금 비투자율 얘기한 거예요. 비투자율.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만분의 1만큼 건너가기 힘들다. 상쇄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계산을 보여주는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공급에서 자속이 형성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프린징 이펙트라고 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교재를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예. 지금 제가 좀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라서 진도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좀 더 자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럼 화면 지우고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제는 뭐냐면 방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예제랑 똑같아요. 자, 이 턴, 자, 공급의 존재가 자기 회로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 철심은 앞에 예제에 나왔던 철심. 앞에 나왔던 철심은 뭐죠? 자, 0. 자, 앞에 나왔던 철심은 자기가 자, 자속이 0.48 미리 웨버를 얻기 위해서 전류가 얼마가 필요했어요? 전류 I는 자, 1.79 암페어가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같은 철심이니까 이건 몇 턴? 250턴. 그다음에 이 총 길이는 얼마? 36cm. 앞에 거랑 똑같다니까요. 자, 그런데 뭐만 다르냐면 이 공극이 1mm가 생겨 있어요. 1mm. 자, 그때 전류가 얼마 필요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앞에 예제에서는 지금 자, 자속 파이는 0.48 미리 웨버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실제 전류는 1.79 암페어가 흘러야 된다고 계산했죠. 자, 앞에 건 어떻게 계산했죠? 자, N은 자, 250턴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자, 자속 밀도 B는 계산했죠? 왜 어떻게 계산했어요?
단위 면적당 자속 파이 해서 우리가 1.2 테슬러가 필요하다 알았고요. 그렇죠? 그 테슬러의 요 1.2 테슬러에 의해서 우리가 그래프 상으로 자, 자개 강도 H는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읽었죠. 자, 1240에서 암페어 턴 메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길이 L은 얼마였어요? 길이 L은 자, 길이 L은 이제 36cm였고 그거에 의해서 자, 기자력 F는 얼마였죠? F는 어떻게 구해요? 자, 자개 강도 H에다가 길이 L을 곱하게 되면 그때 나온 값이 얼마였습니까? 446.4 자, 암페어 턴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류값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거는 거기에다가 자, 뭐가 생긴 거예요? 공극이 생긴 건데 공극이 1mm니까 이 값은 그대로 가지고 갈게요. 왜? 이게 굉장히 조금이니까. 요 값들에는 영향이 적다 이거죠. 이 값들에는 영향이 적은데 자, 그럼 요 공극 입장에서 볼게요. 자, 요 우회식들은 이 우회식은 바로 뭐예요? 공극이 없을 때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존재해요? 공극이 존재하니까 공극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공극도 역시 뭐가 있겠어요? 공극의 자속 밀도 B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극의 자속 밀도도 어떻게 구해요? 자, 면적분의 자속 파이니까 이것도 역시나 얼마가 나와야 돼요? 1.2 테슬라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런데 앞에 여러분들 교재 23페이지에 보면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자, 자속밀도 B는 자, 자기강도 H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뭐다? 자, 요 뮤다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 자기강도 H는 자, 뮤분의 자속밀도 B로 하면 계산할 수 있고 뮤는 뭐예요? 뮤는 지금 현재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극 얘기하는 거잖아. 자, 공극은 공기가 차 있는 거잖아요. 공기의 투자율은 얼마냐면 투자율 뮤는 앞에서 얘기했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근데 자속밀도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자속밀도 B는 앞에서 여기 똑같잖아요. 1.2 테슬라가 나와야 된다고. 왜냐면 여기가 1.2 테슬라, 그다음 여기도 1.2 테슬라가 나와야지만 여기에 얼마의 파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0.48 미리 웨버의 자속 파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 공극에서의 자기 강도는 이렇게 구해지고 자, 그 값은 얼마라는 거예요? 그 값은 자, 954.9 곱하기 10의 3승에서 암페어 턴 메타가 된다. 이게 자기 강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극의 자기 강도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강도가 이거면 기자력 F는 자, 기자력 F는 어떤 기자력이에요? 공극의 기자력 F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극의 기자력 F는 HL이죠. 자, 그럼 H 값은 얼마예요? 여기 나왔잖아. 954.9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L은 얼마예요? 1mm잖아. 1mm. 자, 그러니까 계산 어떻게 해요? 자, 954.9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1mm잖아요. 그럼 1 곱하기 미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자, 그렇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자, 954.9 암페어 턴이 나온다 이거예요. 기자력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공극을 제외한 부분에서 기자력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예. 446.4가 나와야 돼요. 거기다가 공극 때문에 기자력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954.9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총 기자력은 얼마다? 필요한 총 기자력. 어떤 기자력이에요? 뭐가 필요한? 그렇죠. 0.48 미리 웨버의 자속을 만들기 위한 뭐예요? 기자력이에요. 그 기자력이 자, 공극을 제외한 부분에서의 기자력은 얼마라고요? 자, 446.4가 되고 거기에 공극에서의 필요한 기자력이 얼마라고 했어요? 954.9 암페어 턴이다. 계산하면 얼마다? 자, 1401 암페어 턴이다 이 얘기예요. 총 기자력 F는. 자, 그러면 어떤 공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전류값 구하는 거 아닌가요? 전류값. 자, 기자력 F는 뭐라고 했어요? NI잖아요. 턴수와 전류 I. 턴수는 이미 정해져 있고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게 I는 뭐예요? N분의 F잖아. 그럼 I는 얼마예요? N이 뭐예요? N분의 250. F는 기자력은 자, 1401. 계산하면 얼마예요? 5.6 암페어가 된다. 5.6 암페어.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 공극이 없을 때 0.48 미리 웨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의 전류를 공급했어야 돼요? 공극이 없을 때. 이건 공극이 없는 거예요. 공극이 없는. 1.79 암페어였어요. 자, 근데 똑같은 건데 1mm 공극이 생기니까 전류를 얼마를 넣어야지 똑같은 그 자속이 생기는 거예요. 5.6A. 자,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제가 그 이 자기 회로에 대해서 자, 잘 안 쓰시네. 예. 자, 자기 회로에 대해서 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지금 천천히 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방금 한 이 두 예제를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